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50부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혼자 듣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여기는 그런 분들이 조용히 머무는 곳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아파트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30년을 살던 집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평생 내 덕에 먹고 살았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전 남편의 고함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 씨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어떻게 30년 세월을 이렇게 버려요? 나갈 곳 없는 거 알면서. 쾅! 현관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정희 씨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만 덩그러니 들려 있었어요. 가방 속에는 옷가지 몇 벌과 낡은 통장이 전부였습니다. 비를 맞으며 걷는 그녀의 뒷모습은 작고 초라했어요. 55살 대학 입학을 포기하고 결혼했던 20살 때가 떠올랐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며 남편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쳤죠. 그런데 돌아온 건 차가운 보도블록 뿐이었습니다. 정희야, 이제 정말 끝인 거니?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녀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이 따가웠지만 정희 씨에겐 갈 곳이 없었어요. 가방을 꼭 껴안은 채 밤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정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냈어요. 잔액은 50만 원. 이게 그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고시원 2층 끝방이었습니다. 방 크기는 고작 2평, 창문도 제대로 없는 곳이었어요. 보증금 없이 월 35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곳이었죠. 정희 씨는 이곳에서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아침이면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식당, 편의점, 청소일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늘 같았죠. 아줌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5살? 아이고, 우리는 좀 젊은 사람이 필요해서요. 한 중국집에서 설거지 자리를 겨우 구했습니다. 하루 8시간, 월급 150만 원이었어요. 정희 씨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식당 주인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줌마, 손이 너무 느려. 젊은 애들은 1시간에 200개 하는데 당신은 겨우 120개네. 내일부터 나오지 마요. 정희 씨는 말없이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손이 빠르지 않은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편의점 앞에 멍하니 섰습니다. 김밥 한 줄이 2,500원, 삼각김밥은 1,200원. 계산기를 두드리며 하루 식비를 계산했어요. 결국 제일 싼 컵라면을 집어들었습니다. 쪽방에서 라면을 먹으며 정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손에 남은 돈은 이제 20만 원. 다음 달 월세도 걱정이었어요.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죽더라도 이대로는 안 돼. 그녀는 낡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해온 일, 자신이 잘하는 것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요리, 살림, 밑반찬 만들기. 그리고 그 순간 뭔가가 번뜩였습니다. 정희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망원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가게를 열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녀는 작은 반찬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장님, 혹시 일손이 필요하신가요? 품삯은 적게 받아도 괜찮습니다. 가게 주인 박 사장은 60대 할머니였어요.
허리가 굽어 일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일당 5만 원밖에 못 줘요. 그래도 되겠어?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월세를 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그녀는 시장 반찬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 사장이 시금치나물을 무치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손님들이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 손맛이 달라진 것 같다고. 정희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나물은 제가 한번 무쳐볼게요. 설탕 대신 배즙을 넣으면 훨씬 깊은 맛이 나거든요. 박 사장은 반신반의했지만 허락했어요. 정희 씨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갈고 닦았던 솜씨를 꺼냈습니다. 시금치를 데치는 온도와 시간, 양념의 비율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어머, 이게 무슨 맛이야? 이렇게 맛있을 수가. 박 사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날 오후 시금치나물은 30분 만에 동이 났어요. 단골 손님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죠. 박 사장, 오늘 반찬 맛이 왜 이래? 완전 다른 집 같은데? 우리 새로 온 정혜 씨가 만든 거예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아요. 이틀 뒤 정희 씨는 멸치볶음과 콩자반도 자신의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30년간 만들던 그 맛 그대로였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가게 매출은 2배로 뛰었어요. 박 사장은 정희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희 씨, 당신이 진짜 보물이야. 일당을 10만 원으로 올려줄게. 그날 밤 정희 씨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자신의 손끝에서 다시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정희 씨의 반찬은 이제 망원시장의 명물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8시만 되면 가게 앞에 줄이 섰습니다. 정인의 반찬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특히 강남에서 차를 몰고 오는 손님들이 늘어났죠. 한 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에요. 요즘 이런 집밥 맛내는 곳 정말 없거든요. 박 사장은 정희 씨에게 제안했어요. 정희 씨, 우리 동업하면 어때? 이 가게 절반을 당신 몫으로 줄게. 하지만 정희 씨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큰 꿈이 생겼거든요. 고시원에서 매일 밤 사업 계획을 적어 내려갔어요. 자신만의 가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희 씨는 1,5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녀는 시장 끝자락에 있는 작은 매대를 월세로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80만 원이었죠. 정인의 진짜 집밥이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메뉴는 단 5가지,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콩자반, 김치, 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맛은 남달랐어요. 개업 첫날 50명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100명이 넘었어요. SNS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강남 사모님들도 줄 서서 먹는 반찬집. 55세에 시작한 기적의 창업 스토리. 정희 씨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4시부터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행복했어요. 그래, 진심은 통하는구나. 이제부터 시작이야.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 씨의 매대 앞에 붉은 페인트가 뿌려져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훼손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변 상인 2명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적의가 가득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장사가 안 돼. 여기서 장사 접고 나가는 게 좋을 거야. 그 순간 정희 씨는 30년 전 남편에게 쫓겨나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협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정희 씨의 매대 앞에는
매일 아침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어요. 심지어 보건소에 익명 신고까지 들어왔죠. 하지만 정희 씨는 꿋꿋했습니다. 저는 떳떳하게 장사합니다. 위생도 철저히 지키고요. 보건소 직원이 검사를 마치고 말했어요. 여기만큼 깨끗한 곳도 드물어요. 신고는 악의적인 것 같네요. 정희 씨는 그날 밤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시장 안에만 머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작은 노트북을 샀습니다. 25만 원짜리 중고였죠. 유튜브를 검색하며 배달 앱 사용법을 익혔어요. 60대 할머니들도 쓴다는데 자신이라고 못할 게 없었습니다. 밤마다 4시간씩 공부했어요. 한 달 뒤 정인의 진짜 집밥은 배달 앱에 등록됐습니다. 처음에는 주문이 하루 3건밖에 안 들어왔어요. 하지만 정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성이 답이야. 배달 음식이라도 집에서 먹는 것처럼 정갈하게 담아야지. 그녀는 반찬을 예쁜 용기에 담고 손편지까지 넣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드세요. 마이너스 정의 올림. 리뷰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정성스러운 반찬은 처음이에요. 엄마 손맛 그대로예요. 감동받았습니다.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하루 30건, 50건, 100건. 정희 씨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이었어요. 그때 박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정희 씨, 나도 좀 도와줘. 같이 일하자고. 정희 씨는 박 사장뿐 아니라 시장의 다른 경력 단절 여성 3명을 더 고용했습니다. 모두 50대 이상이었어요. 남편에게 버림받았거나 이혼 후 홀로 사는 여성들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아줌마가 아니라 전문가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정희 씨의 말에 여성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함께 땀 흘렸습니다. 매출은 한 달에 2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정희 씨는 이제 시장에 3개의 매장을 운영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희 씨,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면 어때요? 당신 같은 처지의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정희 씨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전 남편의 전화는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차갑게 끊어버렸어요. 그에게 줄 시간도 감정도 없었습니다. 이제 정희 씨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프랜차이즈 사업이었죠. 그녀는 경력 단절 여성 10명을 선발했습니다. 모두 40대 후반에서 50대 여성들이었어요. 여러분께 가맹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매출의 10%만 본사해 주세요. 우리 함께 성공합시다. 정희 씨의 파격적인 제안이었어요. 일반 프랜차이즈는 가맹비만 수천만 원을 받는데 그녀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료 공급과 교육을 책임졌죠. 6개월 만에 10개 매장이 문을 열었어요. 강남, 분당, 일산, 부천. 각 지역마다 정인의 진짜 집밥이 생겨났습니다. 모든 매장이 대박이었어요. 정희 씨의 통장에는 매달 5천만 원씩 쌓였습니다. 3년 만에 18억을 모았어요. 쪽방촌에서 시작한 여자가 이제 억대 자산가가 된 것이었죠. 하지만 정희 씨는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그녀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정희 씨는 망원시장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40년 넘은 3층짜리 상가 건물들이었죠. 비어있는 곳도 많았습니다. 이 건물들 얼마에 파나요? 부동산에 문의했더니 한 채당 12억이었어요. 시장 상권이 쇠퇴하면서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장님 미쳤어요? 이 낡은 건물을 왜 사요?
재개발도 안 되는 곳인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렸어요. 하지만 정희 씨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8억을 모두 털어 건물 세 채를 샀어요. 은행 대출 10억까지 끼고 총 5채를 확보했죠. 여기를 반찬 테마 거리로 만들 겁니다. 정희 씨는 건물을 리모델링 했어요. 1층은 반찬 가게와 식당으로, 23층은 요리 교실과 공유 주방으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싼 값에 임대했어요. 사람들은 또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그곳은 서울에서 가장 핫한 먹거리 거리가 되었어요. TV 프로그램에도 소개됐죠. 55세에 시작해 3년 만에 100억 자산가가 된 여성. 정희 씨의 건물 가치는 채당 30억으로 뛰었습니다. 총 자산 150억. 그녀는 이제 진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낯익은 남자가 정희 씨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회장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정희 씨는 선글라스를 낀 채 의자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회장님, 김 사장님 오셨습니다. 들어온 남자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구겨진 와이셔츠에 낡은 구두를 신고 있었죠. 바로 정혜 씨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정혜 씨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소유한 건물이 있습니다. 망원동 쪽인데 팔 수가 없어서요. 혹시 인수해 주실 수 있으신지. 정희 씨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근저당이 3개나 잡혀 있었죠. 빚더미였어요. 회장님, 이 건물만 팔리게 도와주시면 제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 남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5년 전 젊은 여자와 재혼했다가 사기를 당했고 사업도 모두 망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갈 곳도 없다고 했어요. 정희 씨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입을 열었어요. 오랜만이네요. 여전히 남 탓만 하고 사시나요? 순간 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희 씨를 바라봤어요. 너, 정희? 내가 어떻게... 이 회사 회장이? 정희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놀라셨어요? 당신이 쪽방촌으로 내쫓은 그 여자가 여기 있습니다. 전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희야, 나는 몰랐어.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은. 당신이 버린 건 낡은 아내가 아니었어요. 당신의 전부를 버린 거였죠. 정희 씨는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 건물 제가 인수하겠습니다.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요. 빚을 갚기엔 부족하겠지만 이게 제가 줄 수 있는 전부예요. 전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는 이미 했어요. 당신을 미워하며 사는 건 제 인생 낭비니까요. 정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겁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비서가 문을 열었어요. 전 남편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나 결혼해. 엄마 없이. 큰딸의 문자를 본 정희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을 키운 세 자식 모두 아버지 편만 들었어요. 엄마가 집을 나갔다며 연락을 끊었죠. 그래, 괜찮아. 나는 이미 혼자 일어섰으니까. 정희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망원동 반찬 테마 거리가 한눈에 보였어요.
그녀가 만든 작은 기적이었죠. 일주일 뒤 정희 씨는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가맹점주 10명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저는 이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대신 정의재단을 만들 겁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하지만 정혜 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이혼 후 홀로 된 여성, 50대 이상 여성들에게 무료로 요리와 창업을 교육하는 재단입니다. 제가 받은 두 번째 기회를 더 많은 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정희 씨는 자산 100억을 재단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망원동 건물 한 채를 교육장으로 내놓았어요. 첫 교육생 모집에 5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지원했습니다. 모두 정혜 씨처럼 인생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50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정혜 씨의 말에 교육생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들은 3개월간 요리와 경영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희 씨는 창업 자금 1,000만 원씩을 무이자로 지원했어요. 1년 뒤 50명의 교육생 중 40명이 자신의 가게를 열었습니다. 성공률 80%였죠. TV에서도 주목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감동적인 창업 스토리. 정혜 씨에게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화려한 무대보다 교육장을 택했어요. 후배들과 함께 반찬을 만들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 씨는 처음 쫓겨났던 고시원 앞을 지나갔어요. 5년 전 그곳에서 라면을 먹으며 울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고생 많았어, 정희야.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혹시 정희 회장님이세요? 제 어머니가 회장님 덕분에 가게를 열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성은 깊이 인사했어요. 정희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잘하신 거예요. 제가 한 건 작은 응원뿐이었어요. 아니에요. 회장님이 우리 엄마한테 용기를 주셨어요. 엄마가 매일 말씀하세요. 정희 회장님처럼 살고 싶다고. 정희 씨는 여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께 전해주세요. 인생에 늦은 때란 없다고.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전성기라고요. 그날 밤 정희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55세, 쪽방촌에서 시작했던 나. 60세, 150억 자산가가 되었고 500명에게 희망을 주었다. 인생 참 신기하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진짜 시작이었구나. 창밖으로 망원동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정희 씨가 만든 기적의 거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죠. 오늘의 비밀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묻어둔 이야기도 언제든 이곳에 들려주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첫사랑이었고 단 하나뿐인 주인공이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동네 비밀일기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